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날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앞으로 열심히 싸운 분들만 공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민수 국힘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헌재 판결 자체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동의할 수는 없다면서 역사적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새 지도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특강을 한 박명호 동국대 교수가 장동혁 신임 대표는 지지층을 배반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거센 비판과 함께 저런 사람을 국힘 연찬회 특강 강사로 선정해 부른 책임자를 색출해서 강도 높게 문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 소식들과 함께 미국 보수 정치권 원로인 뉴트 깅그리치 전 연방 하원 의장이 언론기고문에서 한국 내 보수 정당과 교회 지도자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정권의 최근 정치와 종교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이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지적한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9일 열심히 싸운 분들만 공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1박 2일 동안 열렸던 국회의원 연찬회 마지막 날 마무리 발언에서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 혁신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의원들께서 지금보다 2배, 3배로 싸우는 것만이 잘 싸우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그것이 혁신의 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러 의원이 제대로 싸우는 사람이 공천받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하지만 많은 분이 나만은 예외이길 바란다며 예외 없이 싸우는 분들이 우대받는 정당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연찬회가 제대로 된 정책정당,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고 전략 전술을 갖고 한 명도 빠짐없이 함께 싸우는 정당으로 나가는 자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은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소위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한 데 대해 우리 역사의 특별재판부는 아마 반민특위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것이라며 바로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석이 조금 많다고 해서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바로 독재라면서 끝까지 강력한 투쟁을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이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이번에는 그런 형식의 만남이라도 언제쯤 다시 시간을 정해 제1야당 대표와 만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이재명과 장동혁 두 사람의 그야말로 1대1 여야 영수회담, 단독회담을 약속하면 이재명과 여야 대표 회동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많이 양보해서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갖고 국민의 삶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재명과의 단독회담이 보장된다면 한미 정상회담 성과 공유를 위해 여당 대표와 함께 이 대통령과 회동할 수 있으며 그런 약속이 없다면 만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장 대표는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합의문을 공개하거나 팩트시트를 국민께 공개한다면 굳이 성과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국민을 설득하고 안심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1야당의 대표를 여당 대표와 함께 부르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삶을 함께 살피자는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강연을 했던 교수의 강연 내용이 지금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 체제로 새 지도부를 출범시키고 당 결속을 다져야 할 중요한 시점에
동국대 박명호 교수가 국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내놓은 지지층 배반 발언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명호 교수는 28일 연찬회에서 윤석열 권력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국민의힘이라며 당 책임론을 제기하는 한편 장동혁 신임 대표는 지지층을 배반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심이 소위 민심과 괴리되어 있다는 자신의 주장이 그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당원과 지지 기반을 사실상 부정하는 이 같은 박명호 교수의 발언에 대해 현장에서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박 교수의 발언 내용뿐 아니라 연사 섭외 과정에도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원들 사이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지도부에 힘을 실어줘야 할 자리에 왜 당원들의 사기를 꺾는 교수를 불러야 했느냐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하나로 뭉쳐 나아가야 할 결속의 장을 오히려 분열과 논란의 장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김민수 최고위원, 신동욱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원의 표심으로 선출된 지도부가 강한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쓸데없는 소리로 지도부의 힘을 빼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당원들은 당원을 배신하라는 식의 극단적 표현을 사용한 것 자체가 학자의 현학적 비유라기보다는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던진 메시지라는 그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박명호 교수가 신문 칼럼 등을 통해서 주장한 내용 등을 보면 국민의힘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에 더 가까운 성향의 정치학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당심 결집이 필요한 시점에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것은 단순한 학문적 논평을 넘어서 또 다른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한동훈 등에 기울었던 그런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새 지도부가 출범한 직후 열린 연찬회에서 힘을 모으자는 분위기 대신 도대체 누가 이런 사람을 섭외했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새로운 지도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연찬회 박명호 교수를 연사로 섭외한 사람이 누군지 그 과정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는 당심이 곧 민심이라는 대전제와 함께 철저하게 당심에 충실한 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나왔던 어설픈 중도 확장 프레임에 빠져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 이미 몇 차례의 선거 패배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시 어설프게 무슨 중도니 뭐니 하면서 국민의힘의 분위기를 빼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이적 행위에 가까운 잘못된 지적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과 헌법적 논리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소신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민주당의 국헌 문란 행위가 분명히 있었고 당시 대통령은 어떤 국민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백 논리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야당의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마비 상황이 개업 요건에 해당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위헌적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본질적으로 판결할 권한이 없어야 맞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대통령은 오직 국가 정상화를 위한 호소 차원의 결단을 내렸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무적 해석을 넘어 헌법적 권한과 정치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김 최고위원의 소신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헌재 판결 자체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동의할 수는 없다면서 역사적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단순히 종결된 사건으로 덮을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재검증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올해 초 국민의힘 대변인 시절에도 12.3 비상계엄을 선관위 상륙작전이라며 옹호하다가 대변인직을 사퇴했지만
불과 7개월 만에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회에 선출되며 그것도 돌풍을 일으키면서 2위로 선출되면서 당내외 지지층의 신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치적 타협이나 야합보다는 신념을 앞세운 그의 행보가 오히려 보수 진영의 정체성과 가치 수호를 상징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편 김민수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신청했다면서 당내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가교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정치권 일각, 특히 좌파 진영이나 좌파에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는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극단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김 최고위원이 보여준 확고한 소신은 분열된 보수 진영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원칙과 신념이야말로 진정한 정치인의 덕목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뉴트 깅그리치 전 연방하원 의장이 미국 언론 기고에서 한국 내 보수 정당과 교회 지도자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정권의 최근 정치 종교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이 숨막힐 지경이라고 밝힌 내용입니다. 그는 이재명의 이번 미국 방문이 조선업 협력 측면 등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앞으로 몇 주가 한미관계의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11선 공화당 하원 의원으로 1995년에서 1999년 연방의전 서열 3위 하원 의장을 지낸 바가 있습니다. 1994년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싹쓸이하는 대승을 이끌며 미국 민주당의 의회 권력 50년 독점을 깬 보수 진영의 원로 인사입니다. 트럼프의 멘토 중 한 명으로 2016년 대선을 앞두고는 한때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도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깅그리치는 최근 미국 워싱턴 타임스 기고문에서 한국의 새 정부가 정치적 반대자와 종교적 자유 옹호자들을 탄압하는데 이렇게 과격해질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깅그리치는 이 대통령의 반대자들은 그가 중국과 지나치게 가깝다고 거듭 경고해왔지만 나는 이런 비난에 회의적이었다면서 서울에서 이 대통령 측 인사들과 가진 만남은 그런 주장들이 과장된 것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확신시켜줬다고 말했습니다. 깅그리치는 그러면서도 최근 주요 보수 및 종교 지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이 대규모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어떤 경우에는 1000명 이상의 검경이 오전 7시에 한 주요 종교 지도자의 자택과 사무실에 들이닥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1월 바이든 정부 때 미 연방수사국 FBI 등이 트럼프의 플로리다주 마르라고 자택을 수색한 것에 빗대면서 영부인의 개인 소지품까지 수색한 사건을 지켜본 미국인들은 이게 얼마나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일인지 이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주한미군과 우리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경기도 평택의 오산기지의 한국 측 구역을 압수수색한 것도 언급하면서 미군에게 사전 통보조차 없이 합동 공군기지의 한국 측 구역에 대한 급습을 감행할 정도로 오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깅그리치는 미군과 협의 없이 합동기지를 급습한 오만함이 지난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 DC를 방문했지만 카운터 파트너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지 못하고 귀국한 원인이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가 한국 내 사태의 심각성을 보고받은 뒤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가 미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깅그리치는 앞으로 몇 주간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경찰국가 전술에서 법치로 회귀할지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80년에 걸쳐 그 법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미 정부 간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 며칠 보시다시피 이재명이 미국에서 트럼프를 만나고 돌아온 뒤 특히 트럼프와 비공개 회담을 하고 귀국한 뒤에 이 며칠간
한국 내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던 판사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벌써 몇 달 전에 각 수사기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는데 그동안 일절 어떤 움직임이 없다가 모든 권력기관, 검찰, 경찰, 공수처, 특검 이런 권력기관들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뭔가 이번에 이재명이 트럼프와 만난 자리에서 특히 공개적으로 만난 다음에 비공개 면담에서 뭔가 지금 중요한 일이 벌어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한국 내에서는 단 한치의 인권 보장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 참담한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